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경매 탈탈탈입니다. 2024년도 부동산 시장 여전히 혼돈의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소액 투자를 통해서라도 조금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임대 수익을 거두고 싶다. 이러한 또 젊은 분들도 있고 또 연세가 드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현재의 어떤 예금 또는 적금을 가지고서는 상당한 수익을 거두기가 어렵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피스텔을 경매로 시세보다 일단 저렴하게 낙찰을 받고 또 일단은 예금 이자보다는 높은 수익을 거두는 그러한 물건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경기도에서 1억 원 이하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 4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물건이 좋아 보인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임장. 직접 현장에 가서 지역 분석과 물건 분석 반드시 해보고요. 괜찮다라고 한다면 적절한 가격에 입찰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본인 스스로의 임장과 본인 스스로의 권리 분석이 일단 잘 되었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점을 놓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자료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억 원 이하 연수익률 10%에 도전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경기도의 오피스텔 4건 알아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오피스텔 투자 시 핵심. 기본적으로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익을 내는 부동산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경매로 시세보다 아주 싸게 낙찰 받는다면 추후에 매매 차익도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은 수익형 부동산인데 임대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이 대단히 중요하다. 임대 수요는 많고 임대료 수준은 높고 이러한 것들이 어디냐. 뭐 대표적으로 역세권. 그것도 초역세권이라면 더욱 좋겠다. 여러분들 또 수익률 계산을 할 수 있어야만 하겠다. 자, 먼저 여러분 경매 상식 간단히 개별 매각과 물건 번호. 그런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만약에 설춘한이가 A라는 사람한테 판결을 받았다. 판사가 A는 설춘한한테 3억 원을 줘라. 그런데 이제 만약에 A가 같은 관할, 이를테면 뭐 김포에 구례의 오피스텔, 그 다음에 장기동에 오피스텔, 운양동에 오피스텔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오피스텔의 관할 법원은 부천 지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춘환이가 A한테 받은 판결문 가지고 요 세 개를 한 방에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내일 집어넣는다. 그러면 사건 번호는 이를테면 2024 타경 11번. 그리고 이제 통상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개별 매각합니다. 따로따로 팔아요. 물건 번호 1번, 물건 번호 2번, 물건 번호 3번.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구례동의 오피스텔을 낙찰받고 싶다면 사건 번호 2024 타경 11, 물건 번호 1번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개별 매각과 물건 번호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간단히 강의 광고 2개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1월 24일 수요일 1년 투자 클럽반 강의를 개강합니다. 1, 3주는 현장, 2, 4주는 학원에서 이론 강의, 그리고 다양한 특전도 있다. 2024년도 뭐 이를테면 경매 또는 MPL, 공매, 뭐 주식 이런 걸 가지고 수익을 내고 싶다면 저희 1년 투자 클럽반 최고의 가성비의 강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하시고요. 더불어서 1월 20일 토요일 밤이죠. 주식 3개월 프리패스 반 강의를 진행합니다. 사실 여러분 부동산과 또 경매, 주식은 메커니즘이 비슷해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양질의 부동산, 양질의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극대화한다. 다만 그것을 스스로가 필터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자세한 강의 공지는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 강의 공지란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첫 번째 오피스텔은 남양주시 다산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남양주시 다산동의 오피스텔. 남양주는 이제 관할법원이 남양주 지원이 있습니다. 도농역 근처에 있는 거죠. 사건 번호 2023 타경 870, 물건 번호 1번. 다산동의 5층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감정가는 9,440만 원, 한 번 떨어진 6,608만 원은 어떨까라고 하는 점이 있고,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 누구나 다 똑같다. 청구 금액은 7,100만 원. 우리은행이 채무자한테 받아야 될 돈이
7,100만 원이 있어서 경매를 신청했다는 얘기고 이 오피스텔의 등기부를 떼보니까 빚의 합계액이 한 1억 500만 원, 사실상 담보 가치를 상실했다라고 하는 점. 전용 면적이 6.1평인 거니까 뭐 혼자 살기에는 아주 넉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이 오피스텔 관심 있다면 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어바웃 해서 남양주 지원에 가서 입찰하면 됩니다.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사진. 이 중에 이제 5층에 위치한 오피스텔이다. 현장 가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 오피스텔은 2017년산. 그러면 약 7년 차니까 신축 괜찮다. 10층 중에 5층 좋고 전용 6평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우리은행의 근저당권 2018년 9월 19일자. 여기 이제 임차인 손모 씨가 있어요. 사업자. 이를테면 날짜가 느리죠. 그러면 후순위 전혀 문제가 없다. 낙찰자가 낙찰받으면 등기부상의 하자는 모두 또 소멸되기도 하는데 자, 중요한 건 지금 현재 6,600만 원인데 최저가가 대충 500에 60만 원이면 일단 연수익률이 여러분 어때요? 10%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점. 이를테면 내가 6,600짜리인데 7,500에 낙찰을 받았다. 만약에. 그런데 보증금 500만 원 들어온다. 그럼 빼기 500. 나의 투자 금액은 7천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월세가 60만 원인데 연세니까 곱하기 12달. 그럼 720만 원. 720만 원 나누기 7천 곱하기 100 하면 10%가 넘어간다. 좋은 수익률이다. 다만 현장 가서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을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됩니다. 자, 위치는 경의중앙선 도농역에서 도보로 한 뭐 6, 7분 거리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이제 다산동.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 지청과 남양주 지원이 여기 생겼어요. 나중에 입찰하려면 도농역에서 내려서 1번 출구에서 한 10분, 15분 정도 걸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역세권의 오피스텔이다. 자, 여러분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 하나로 정리하죠.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2018년 9월 19일자 근저당권. 일단 전입신고나 사업자 등록이 날짜가 느리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배당을 받든 말든 낙찰자는 떠안지 않는다. 특별히 밑에 커멘트가 없으니까 권리상의 문제는 없어 보인다. 자, 그럼 국토부 실거래가에서 이 오피스텔 같은 면적 전월세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작년도에 여기 보면 1000에 50, 1000에 500에 60, 500에 50, 500에 57, 요 정도라고 하는 점. 그러면 이번 최저가는 어쨌거나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인다. 여러분 오늘 저희 두 번째 오피스텔은 김포시 구례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김포시 구례동의 오피스텔. 김포시는 관할법원이 부천지원. 사건번호 2023타경 1512. 물건번호 1번. 구례동의 현대 써넴 빌더 킹. 10층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감정가는 1억 2천. 두 번 떨어진 5,880만 원은 일단 직관적으로는 굉장히 싸 보인다. 전용이 6.66. 역시 괜찮죠, 여러분? 입찰 예정일은 2월 6일, 화요일. 신분증과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부천지원 1호선 송내역 가서 입찰하면 될 것 같고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오피스텔의 외관 사진입니다. 깔끔하죠? 자, 이 오피스텔은 2022년산, 채 2년이 안 됐습니다. 완전 신축. 10층 중에 10층, 좋아 보이고 전용 6.66도 좋아 보인다.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하나은행의 근저당권. 낙찰되면 모두 소멸하죠? 후순위. 일단 500에 30만 원. 그러면 1년으로 치면 500에 360만 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5,800. 뭐 이를테면 대충 6,500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연수익률은 6%. 이 정도라고 하더라도 뭐 최근에 예금 이자를 놓고 본다면 나쁘지는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 좀 더 높은 가격에 또 매매한다면 매매 차익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오피스텔입니다. 자, 여러분 위치는 김포 골드라인 구례역, 그다음에 양촌역. 도보로 양촌역에서 한 10분 거리, 여기는 한 또 12, 3분 거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례역은 뭐 여기가 대단히 상권 좋고요. 이마트도 좋다라고 하는 점. 자,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 하나로 정리하는 거죠.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2022년 6월 28일자 근저당권. 자, 전입신고나 사업자가 2023년 4월 21일. 요거보다 느리니까 뭐 특별히 문제 없다. 특별히 문제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또 월세 등은 현장 가서 스스로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세 번째 오피스텔은 부천시 심곡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심곡동의 오피스텔. 역시 부천시는 관할법원이 부천지원 2023타경 618 사건 번호 양가로 1번 물건 번호 심곡동의 심곡동 피노키오 상가 9층 오피스텔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1년 투자클럽반 수강생분들이 여기 2층에 나와 있는 상가 때문에 한번 다녀왔는데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감정가는 1억 8천.
두 번 떨어진 8,800원 일단 직관적으로는 굉장히 싸 보인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 청구 금액 등기 채권에 전용이 12.44. 그러면은 뭐 상당히 괜찮죠, 여러분. 그다음에 건물 자체가 굉장히 새 겁니다. 2월 15일 날 입찰을 한번 해보자. 자, 2018년산. 예, 그러면 한 6년 차. 괜찮죠? 10층 중에 9층. 좋고, 전용 12.44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우리은행의 근저당권. 낙찰되면 모두 소멸하고 조사된 임차 내역이었기 때문에 낙찰자가 떠날 건 없어 보입니다. 자, 위치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1호선 부천역에서 도보로 이 정도면은 뭐 한 5, 6분 거리. 괜찮아 보이고, 또 여기 뭐 먹자거리인가요? 그죠? 혼자 살기에도 또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 사건 매각물건 명세서 말소기준 권리 2018년 4월 27일자 근저당권 조사된 임차인이 없고 특별한 커먼트 없고 요거는 현재 업무시설 사무소로 이용 중에 있다라고 하는 점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마지막 네 번째 오피스텔은 김포시 구례동의 오피스텔로 다시 가봅니다. 자, 구례동 오피스텔. 역시 부천지원 사건번호 2023-1857. 이 사건은 물건번호 3번입니다. 입찰을 할 때 사건 번호도 써야 되지만 반드시 물건 번호도 기재해야 되는 케이스. 왜냐하면 물건 번호가 3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에 3개 오피스텔 각각 따로따로 판다. 이것을 우리가 개별 매각이라고 한다. 자, 구례동의 김포 더 럭스나인 D동 6층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1억 3천, 두 번 떨어서 6,300. 일단 직관적으로 굉장히 싸 보인다라고 하는 점. 전용 6.35. 괜찮죠? 2월 6일.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깔끔해 보인다. 자, 2020년산. 그러면 채 4년이 안 됐기 때문에 완전 새거 좋고 10층 중에 6층 좋고 전용 6.35 좋아 보입니다.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권 수협은행.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다. 자, 위치가 중요한데 여기는 김포 골드라인 양촌역에서 도보로 한 6, 7분 거리. 구례역에서는 한 11, 2분 거리. 위치는 뭐 나빠 보이진 않는다. 자,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사건 번호 써야 되지만 물건 번호도 입찰표에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고요.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2020년 12월 11일자 근저당권 조사된 임차 내역 없고 특별히 커멘트가 없다. 이제 중요한 것은 각자가 현장 가서 시세 등을 잘 파악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은 임대 수익률 연 10%에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가 순발력 있는 임장, 지역 분석과 물건 분석을 통해서 또 임대수와 임대료 수준을 통해서 이번에 어느 정도의 낙찰을 받으면 내가 원하는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기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가서 이를테면 관리사무소, 관리비, 그다음에 체납 관리비, 주차 대수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중개사무소, 공실 또는 임대료 수준, 임대 수요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날 때마다 임장을 자주 많이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돈 버는 재테크 경매 공부 좀 집요하게 하셔가지고 또 열정적으로 낙찰을 잘 받기를 기대합니다. 늘 우리 유튜브 경매 탈탈탈 구독자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